안녕하세요. 태균 케미컬을 발표하게 된 리서치 1팀 한세희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액체 탄산은 정유 및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 압축, 냉각 후 정제하여 액체 탄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액체 탄산은 재가공을 통해 드라이 아이스가 되며 각각 용도에 따라 판매됩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포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바탕이 되는 차세대 기술로는 CCUS 기술이 있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연소 후 포집, 연소 전 포집, 순산소 포집 방식이 있으며 이후 초인계 상태의 다양한 물질로 전환되어 사용됩니다. 포집한 탄소는 이렇게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액체 탄산의 경우는 비전환된 탄소를 사용합니다. 현재까지는 CCU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탄소 원료 공급의 차질을 빚었으나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원료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CCU 기술을 이전받은 SGC 에너지는 이미 10년치 탄소가 완판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액체 탄소와 드라이 아이스의 사용처입니다. 액체 탄소는 산업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용접, 반도체 공정, 식음료, 소화기, CO2 레이저 등 많은 곳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여름에 수요가 급증하는 드라이 아이스의 경우 신선식품 저온 유통, 무대 효과, 의료약품 저온 수송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액체 탄소 수요가 가장 큰 산업인 조선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으로 선박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업의 수주가 감소하여 연간 수익률이 2021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20년 반등하여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BDI 지수 상승과 더불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의 친환경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체 탄산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사용되는데요.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토 공정 내에서는 빛을 가장 이상적이게 굴절시켜 반사판 역할로 쓰이고 있으며 세정 공정 내에서는 초임계 유체의 특성과 더불어 안정성이 높고 섬세한 세정이 가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 아이스 시장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경우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콜드체인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생활택배 물동량이 증가했으며 대한통운의 이커머스 취급 물동량 중 식품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여름 날씨가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92.5%가 탄산가스 산업에서 비롯됩니다. 탄산가스 사업 내 매출 비중은 액체 탄산, 드라이 아이스, 일반 가스, 환경 부문, 기타 순으로 액체 탄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생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평균 탄산 생산량은 15만 7,722톤으로 연간 최대 탄산 생산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탄산 메이커들은 연간 105만 톤의 탄산을 생산할 수 있지만 81만 톤만 생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료 공급 부족 때문으로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드라이 아이스 수주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8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모습입니다. 동사의 매출액과 판가 원가 스프레드 그래프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원가의 변동은 미미하지만 판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판가가 증가하였고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동사의 거점 공장 현황입니다. 동사는 다양한 거점 공장을 원료 공급사 근처에 보유하고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생산성과 보유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LG화학과의 동업으로 추가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OLED 사업 재개로 탄산가스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동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여름 전 주가가 상승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화이자 백신 소송 이슈로 인해 하락 구간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의 경우 조선업 호황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이와 같은 급등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 탄산의 최대 수요처는 조선업으로 선박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 동사 또한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거점 공장들은 생산성과 보유력을 향상시켜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경쟁사 증가와 경쟁사의 공장 증설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동사의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탄산의 최대 수요처로서 불황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예상 매출액은 조선업 연간 성장률 7%를 조선업 매출 비중에 곱한 값과 그 외 매출원 평균 매출 성장률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매출액은 635억가량입니다. 매출 원가는 변동이 미미하여 3개년 평균값에 2023년도 예상 매출액에 곱하여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출 매출 원가는 381억가량입니다. 판관비와 영업외 손익은 3개년치 평균값을 구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따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구한 793원을 산출하였습니다. 퍼는 5월 8일 종가 13,970원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 17.6을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의 경우 액체 탄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수치인 타겟버 28을 주당 순이익에 곱하여 22,21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승력 59%로 바이를 제시합니다. 2024년 예상 매출액은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 그리고 신공장 증설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하나 수치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600톤의 추가 생산만을 고려하여 22년 총 생산량 대비 1.3배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매출액은 775억가량입니다. 판관비의 경우 공장 하나당 들어가는 인건비, 공장 가동비 등을 고려하여 구하였습니다. 신공장의 경우 2024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하므로 총 공장수를 4.5로 하여 3개년치 판관비를 4로 나눈 값에 4.5를 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예상 판관비는 128억입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 공장의 생산 능력 증가와 수요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타겟퍼 30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7,410원으로 상승률 96%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